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그 한덕수 재판에 무단으로 난입을 했다가 네. 이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변호인들이 네. 석방이 됐고 이제 다시 또 감치 처분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막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개별적인 인성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저렇게 인성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다라면 네. 저분들이 지금까지 변호사를 할 리가 없죠. 음. 이미 다른 법정에 가서도 저런 식의 자기 변론들을 했다라고 하면 네, 네. 변협에서도 가만두지 않고 아마 어쨌든 거의 변호사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네.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유독 이 재판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변협도 아직까지 분명한 조치를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란을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 카르텔이 있는데 네. 이 카르텔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하고 부정하고 재판부를 갖다 공격하는 게 전략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행동들을 통해서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저런 재판 속에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의혹으로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거고 네.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부한테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네. 마치 재판부가 잘못하는 민주당의 것처럼. 편에 들어서 네. 억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양심을 갖고 저항한 것처럼 자기들의 그쪽의 지지 세력들한테는 오염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채널 나가서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꺾는 방법은 네. 저 사람들은 사실 이권으로 뭉친 자들이잖아요. 네, 네. 분명하게 일벌백계 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일벌백계.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런 그 재판부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네네. 지금 뭐 협박죄서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네. 보니까 그걸 다 적용해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고 네. 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까지 전부 다 불이익 사유가 발생하게 해버려야지 네, 네. 그래야 와해가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변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뭐 김용현한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유튜버처럼 아니면 예. 정치인처럼 유튜브에 네. 가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무슨 100몇만 원씩 그 슈퍼챗을 받고 네. 거기에 또 도취해가지고 계속해서 저런 기행들 아주 잘못된 저런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저도 정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법사위에서 좀 세게 얘기하면 네. 또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분들은 밤거리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보좌진 데리고 다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메시지도 주는 거예요. 음. 당신 재판 가족도 있고 다 할 텐데 보수 진영 극우주의자들이 굉장히 험악한 행동하잖아요. 네네. 혐중 시위할 때 보세요. 막 진짜 사람을 때릴 듯한 태도로 막 욕설을 퍼붓고 맞아요. 난리를 치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서 지금 재판정을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부를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라고 압박도 하지만 국민이 믿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지켜주는 것도 또 공권력이 그렇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런 위협과 협박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예.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지 예. 않도록 국민과 공권력이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네. 전 총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다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저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위증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위증을 했다, 또 요거는 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뭔가 저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잔머리. 예. 맞아. 그래서 본인의 죄를 위증죄로 톤다운시키고 네. 내란죄로 가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막아보려고. 지금 내란에 대해서는 자기는 기억나지 않고 그땐 너무 놀라서 네. 경황 중에 막 그렇게 한 거지. 멘붕 막 이런 말 했죠. 멘붕. 네. 판단 분별력이 없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난번에는 말을 실수했다. 네. 위증을 한 건 내가 인정한다. 나 위증죄 해주시는 건 내가 달게 받겠다. 네. 근데 내란죄는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참 뭐 기름장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정말 잘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도 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위증죄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톤다운 시키고 어떻게 내란을 빠져나가 보려고 머리를 정말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뭐 영장 기각되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조희대 대법원 체계에 대한 믿음이 일부 있을 거래요. 네,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자기가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기를 처분해 줄 수도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네, 네. 조금 지나다 여의치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초기 치매 진단서 하나 끊어서 제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복선을 네.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가 기억이 안 나? 당신은 얼마나 미꾸라지 가지 같은 인간이야. 네, 네, 네. 민주당 정권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했다가 네. 예 저쪽 맞아요. 했을 땐 호남 출신이라고 싹 지워버리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색깔을 바꾸는 사람인데 그럼 지금도 여러 가지 간을 보다가 네. 만약에 거짓말일 거야 생각이 안 나니 뭐가 안 나 내란죄야 이런 분위기가 되면 거짓말 아니야 나 치매 진단 나 받았어 이러고 치매야. 나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겠다. 높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다. 아니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도 지금 치매 진단서 제출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초치기 차원입니다. 그런 의도랑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뭐 미리 마라. 다 꿰뚫어보고 네, 네. 있다. 아니 저는 진짜 한덕수가 네.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예. 정말 속 편하게 얘기하는구나.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예. 딱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정말 여기 이 증언을 하는 정말 계엄 상황에서도 그 계엄을 기억하고 그거를 증언을 해내려는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겹게 증언을 하고 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부인하다가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정말 속 편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 역사의 죄로 정말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